자, 김민재와 이강인이 맞대결을 펼칠 뻔했는데 엇갈렸습니다. 그렇죠. 프리시즌에 한번 이렇게 맞대결이 성사될 뻔했는데 코리안 더비. 코리안 더비,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이 선수들의 성장과 성공을 역시 기대하고 있는데 좋은 그림이 또 될 뻔했어요. 왜냐면 수비 대 공격이 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웃긴 건 어떻게 또 이 두 팀이 이렇게 또 프리시즌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그것도 공교롭게도.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어쨌든 이 두 선수가 김민재가 이제 45분을 뛰고 그 다음에 이강인이 들어와서 또 45분을 뛰었다는 이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 경기가 한 일주일만 이제 늦게 열렸더라면. 제가 이제 또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 유럽에? 네, 잠깐 가가지고 이제 또,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경기가 있긴 했거든요. 이탈리아도 가요? 아니, 안 가는데, 봐봐. 만약에 내가 이제 출국을 했어.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이탈리아에서 나폴리랑 마요르카랑 프리시즌을 한대. 그럼 터미널부터 가야지. 그럼 가지, 바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서 비행기 끊어가지고 갔다 그렇지. 오죠. 네. 이 정도 경기, 그리고 어쨌든 이 두 선수가 거의 출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가죠. 경기 보고. 그리고 이제 그냥 역시 우리 선수들 아주 잘합니다. 거기 제가 또 영상이라도 하나 찍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하죠. 그리고 네. 김민재 선수하고 인연이 있잖아요. 이강인도 인연이 있어요. 그래, 둘 다 인연이 있네.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이제 김민재는 나를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또 만났고 또 나름의 역할을 잘 보여주면서 프리시즌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이적 이후에 첫 모습이니까. 그렇죠. 첫 데뷔전이죠. 프리시즌이지만 어쨌든 유니폼 입고 뛰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더 많이 쏘였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김민재는 저는 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경기 외적인 얘기긴 한데 그 인터뷰 영상이랑 이런 거 봤나요? 김민재 선수? 전 그거 봤어요. 이탈리아 바버샵 갔다 온 거. 깔끔해. 그 바버샵 그 미용사분이 그 헤어 아티스트 분이 오신 것 같던데? 그렇구나. 왜냐 김민재가 유니폼을 입고 있었잖아요. 하긴 그럴 수도 있죠. 네. 일부러 와가지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그쵸. 그래서 그거 되게 근데 깔끔하게 잘 잘랐던데? 그러니까 벌초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벌초요? 네. 벌초 하나요?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머리가 좀 많이 자랐을 때 이렇게 깎을 때는 벌초한다. 벌초 아닌가 벌초? 벌초. 예! 드립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인터뷰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포르자 나폴리 샘프레. 이게 이제 그 단어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탈리아 잘 모르는데 그냥 굳이 이제 좀 약간 번역해 보자면 이제 샘프레라는 게 스페인어는 시엠프레라고 하거든요. 이게 always입니다. 영어로 번역했을 때 always.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나폴리 뭐 언제나 바모스 가자 이런 그거네 나폴리 틸 아이다이. 약간 뭐 살짝 뭐 비슷한? 그냥 비슷한 뉘앙스가 네. 항상 응원할게 잘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인터뷰에서 딱 그런 얘기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약에 나폴리 현지 팬이다? 근데 이제 되게 총망받는 센터백이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쿨리바리 대체 잘해. 그리고 이딴 영상에 봤는데 강남스타일을 또 존나 잘 부르는 거야. 이런 거 보면은 나는 이 선수가 막 신고식 때 이런 막 강남스타일 막 하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 그냥 적응하는 면에서는 아주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죠. 뭔가 주눅 들어있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일단 김민재 선수가 항상 그런 친화력적인 부분은 정말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팀 왔을 때도 막 그랬어요. 이제 훈련하다가 애들 그냥 이렇게 좀 조용조용히 막 하면 이렇게 막 훈련하고 있으면은 훈련장 왜 이렇게 조용하노?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했거든, 김민재가. 진짜야. 이거 인사이드 캠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예전에 올라온 거 있어요. 이탈리아 가가지고 나폴리 저기 뭐야? 그러니까 막 훈련하잖아요. 막 이런 거 할 때 막 이런 거 막 김민재가 다 했단 말이야. 저기 라흐만이랑 로보트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 일어나고 뭐하나? 그럴 수 있어. 어디서 자고 있노?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재밌는 사람이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김민재는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고 이날 45분을 뛰었습니다. 전반전을.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4-2-3-1에 좌측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라마니 선수랑 호흡을 맞췄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전 조합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죠. 딱 거기에요. 쿨리발리가 나간 그 자리에 김민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45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그냥 김민재스러운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 건 일단은 이날 좌풀백으로 나온 선수가 마리오 후이입니다. 마리오 후이가 상당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갔을 때는 김민재, 라흐마니 그리고 오른쪽 풀백이었던 디 로렌초. 그렇죠. 아마 이렇게 정예 멤버일 거예요. 네, 세 명의 선수가 이제 변형 3백 형태로 이제 포진을 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 김민재 선수 자체가 일단 발도 빠르고 빌드업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한 자원이다 보니까 양발 롱패스가 되는 선수죠. 마리오 후이가 전진한 그 뒷공간에 대한 커버를 굉장히 잘해줬다고 봅니다. 공중볼도 괜찮았고요. 특히나 이거는 저는 약간 김민재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보는 건
마요르카가 전진 패스를 좀 과감하게 넣었을 때 갑자기 화면 밖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끊어내는 그런 장면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걸 놓고 봐서는 좀 특유의 적극성도 잘 발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스팔레티 감독도 일단 쿨리발리가 뛰는 모습을 봤던 스팔레티 감독이기 때문에 딱 그 역할 그대로 대체하는 걸 원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김민재가 뛰는 거 보면서 감독 입장에서는 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페네르바체나 그 이전 소속팀에 있을 때보다는 약간 조심스러운 건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물론 페네르바체도 정말 터크리그의 강팀이고 유럽 대항전 나가서 또 유로파를 김민재 선수가 뛰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폴리 그리고 세리에에서 나폴리가 가지는 위상이나 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조금은 이 선수 개인이 받는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아직 호흡을 맞춘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발을 덜 맞췄다는 점에서 본인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런 세밀한 부분은 나왔다고 보고요. 김민재 선수도 이제 볼 몰고 전진하면서 빌드업 권유하는 장면도 종종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데뷔전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플레이 잘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풀백은 이제 마리오 후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헤타페 출신의 올리베라 선수. 근데 올리베라도 졸라 공격적이거든요. 맞아, 많이 올라가거든요. 올리베라는 너는 사실상 이거는 측면 미드필더로 봐야 된다. 그렇죠. 일단 스팔레티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 의도가 보이고 김민재 선수는 쿨리발이랑 프로필상의 어떤 그 장점들은 적어놨을 때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제 보여준 무대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김민재 선수를 왜 영입했는지 또 이 역할에서 어떻게 뛸 수 있는지를 보여준 프리시즌 첫 경기가 아니었나. 네. 흡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어쨌든 이렇게 활약을 잘 해줬고 김민재가 45분 소화하고 나간 뒤에 이제 주황제주스랑 교체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강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선이랑 삼성 굉장히 부지런하게 좀 오가면서 경기에 관여를 해줬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그냥 이게 사견인데 느낀 거는 과거에 비해서 속도가 조금 빨라진 느낌이었어요. 좀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개인의 어떤 컨디션이 좋다라는 방송이긴 하겠죠. 이강인 선수가 이제 발렌시아 시절에 윙도 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윙 뛸 때는 저는 좀 그건 있었어요. 역습 상황이라든지 공을 물고 전쟁, 특히나 온더블 상황에서 나는 빠르진 않다고 봤어요. 오히려 윙으로 뛰기에는 느리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은 그렇죠. 측면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그 속도가 결국은 문제죠. 맞아요. 그러니까 윙어는 어느 정도의 스피드가 뒷받침돼야 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날 경기 보면서는 물론 선수 개인의 몸이 가벼웠고 좀 민첩했을지라도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온더블 상황에서의 드리블 툭 치고 나갈 때 예전에 비해서 저는 좀 체감상 빨라진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강인 선수가 기존 장점으로 꼽혔었던 탈압박 능력은 전 여전하다고 봤고 근데 마요르카 공격 전개 자체가 약간 답답한 거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 자체가 기본 플레이 스타일이 공 잡고 이후에 탈압박하면서 전진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다 보니 나폴리 미드필더진이나 수비진한테 견제를 엄청 받았습니다. 되게 거친 태클도 좀 많이 들어갔고 이거 좀 프리시즌인데 조심 좀 하지.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약간 본인도 좀 짜증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폴리 선수 뒤에서 이제 좀 위험한 태클 하나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이강인 선수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수비적인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드러났다고 보진 않고 이건 약간 선수와 선수 간의 신경전이라고 봤어요. 요즘에 프리시즌마다 뭐 이번에 토트넘 로마 경기로 로메로하고 좀 싸우고 맞아. 그래서 졸라 그 붙드만 이번에도 히샬리송이 말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프리시즌도 좀 서로 간에 신경전이 은근히 있어요. 왜냐면 본 시즌 앞두고 지금 다들 예민한 상태야. 그렇지, 예민하지. 나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강인 선수는 프리킥 상황에서 세트피스도 처리를 또 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강인 선수 자체가 사실 원래 뭐 수비할 때나 이럴 때 얌전한 성격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은 붙고 이런 느낌이라 저는 물러서지 않지. 그냥 뭐 본 시즌 돌입해도 이런 기싸움에 있어서 지지 않는 모습만 나오면은 충분히 이 시즌 돌입했을 때 조금 더 중용받고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조금 더 스텝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팀 내 공격 볼 운반과 볼 전개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포인트가 잡혔다는 점. 물론 뭐 팀 자체가 그 과정에 매끄러웠던 건 아니지만 이강인 선수가 나름 그 과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소화했다는 점이 의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김민재 선수랑 이강인 선수는 각자의 목표는 달라요. 김민재는 쿨리발리 대체자로서 이 나폴리의 챔피언스리그와 리그에서 순환을 이끌어야 되는 역할이고 이강인은 쿠보가 갔습니다. 쿠보가 소시에다드로 이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강인이. 근데 김민재는 이제 라만이랑 어떤 파트너십을 맺는지가 제일 중요하겠고 이강인은 쿠보의 빈자리를 조금 더 본인의 역량으로서 어떤 식으로 메워줄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볼 리그가 참 많아졌어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세리아에 더 튼튼해진 다른 팀들의 공격수들을
어떻게 상대할지. 세리아도 이제 볼만한 포인트가 생겼고, 그쵸. 뭐 라리가는 당연히 이제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 경기를 또 볼만한 이유가 생겼고, 네. 분데스리가의 이재성 선수를 비롯한 또 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들. 한국인들이 되게 많아졌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뭐 어쨌든 빅리그에 진출한 우리 또 한국인, 그렇죠. 이 해외 코리안 리거들을 이제 김민재 선수가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아, 이제 황의조 선수가 어떻게 거치를 잡 그렇지. 황의조 이적 상황도. 그게 이제 조금 지켜보긴 해야 돼. 이번에 리그 2 보르도 경기에 교체 출전을 하긴 했던데 황의조 선수의 거치에 따라서 또 우리가 유럽 5대 리그의 모든 한국인 선수가 다 있어요. 있을지가 이제 궁금해요. 프리미어리그 있고, 세리에 있고, 라리가 있고, 분데스 분데스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리그왕. 이쪽은 모르겠지 아직.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다른 리그들까지 황의조 선수의 거치까지 보면서 어쨌든 이번 다음 시즌 유럽 축구는 한국인 선수들을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지 않을까. 네, 부상 없이 네. 시즌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